자, 이제 2단원 신경계하고 호르몬 봅시다. 자, 신경계. 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어디로? 중추로 전달을 하고, 이 자극을 이 중추가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명령을 내려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가 바로 뭐다? 신경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신경계를 구성을 하는 게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경세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신경세포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뉴런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뉴런을 보게 되면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게 뉴런 중에서도 이 뉴런이 무슨 뉴런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운동 뉴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보면은, 자, 크게 맨 앞쪽에 있는 요 동그란 머리, 대가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포니까 당연히 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핵을 갖고 있는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신경세포체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 이렇게 삼지창처럼 막 뭐가 달려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가지돌기라고 불러줘요. 자,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또는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뉴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뉴런과 뉴런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뉴런이 앞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이렇게 자극을 전달받을 때도 가지돌기가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감각세포가 감각신경한테 자극을 전달해 줄 때도 가지돌기가 바로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가지돌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 전체 다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축삭돌기는요 하는 역할이 두 개예요. 자, 축삭돌기는 앞에를 축삭돌기라고 하고, 이 끝부분에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따로 떼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축삭돌기는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뉴런 안에서 뉴런 내 자극에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는 이제 이동인데, 선생님이 굳이 왜 전도라는 말을 썼냐면, 전도는 보통 여러분들 뭘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 뭐가 이동을 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까? 전기죠, 전기. 전기나 열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뉴런 내에서 자극이 전도가 일어난다. 왜 전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뉴런 안에서 자극이 전기 자극이 이동을 하는 형태라서 굳이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어디냐면은 운동기관이나 또는 다음 뉴런에게 자극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축삭돌기 말단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뉴런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 축삭돌기 말단 쪽에서 다음 뒤 뉴런한테 자극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전달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극의 전달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즉 가지돌기로 자극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자극을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 이렇게도 가고요, 이렇게도 가요. 양쪽으로 다 전달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은
이 뒤로도 가고 이 앞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뉴런 안에서 축삭돌기 내에서는 양방향으로 자극 이동이 어떻게 돼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극이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 앞쪽으로 이렇게 전달은 안 돼요. 어디로만 전달이 돼요? 이 뒤로만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뉴런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 있다. 선생님 만약에 여기다 가운데다 빵 하고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자극을 주면은 얘가 여기까진 가. 근데 이 앞으로는 못 가요. 왜? 이 가지돌기는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거고 이 축사돌기 말단은 주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는 못 가요. 대신에 여기서 이 뒤로는 자극이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는 와요. 근데 여기서 이 앞으로 거꾸로 가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런 신경계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뉴런은 자극 전달에 뭘 가지냐면은 방향성을 가지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소세지 마냥 울룩불룩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그죠? 근데 얘 봐봐. 감각 뉴런 보면은 요 소세지 있지. 운동 뉴런도 보면은 소세지가 있죠. 그죠? 근데 누군 없니 지금? 연합 뉴런은 없죠. 소세지가처럼 울룩불룩 생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소세지처럼 울룩불룩 생긴 요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따로 떼서 마리집이라고 불러줘요. 마리집. 이거를 마리집이라고 불러주는데, 이렇게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은 저 마리집이 있어요. 근데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보면 마리집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을 가진 뉴런을 마리집 뉴런이라고 하고, 마리집이 없는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가장 큰 차이는 마리집 뉴런이랑 민마리집 뉴런 중에는 누가 더 자극의 전도 속도가 빠르냐면은 마리집이 빨라요. 즉 마리집 뉴런이 자극의 전도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저걸 가지고 있는 애가 없는 애보다는 자극이 더 빠른 속도로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뉴런의 종류를 보면은 뉴런은 기능에 따라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구분이 되고, 모양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마리집 뉴런이랑 민마리집 뉴런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어디한테 보내는 거예요? 중추를 구성을 하는 연합 뉴런한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감각신경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청신경, 후신경, 미신경, 시신경 이런 것들이 바로 요 감각 뉴런에 해당이 되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데, 이 연합 뉴런은 여러분들 우리 몸의 메인 CPU, GPU 같은 중추신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 뉴런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게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왜냐면 뭐가 없니 요 앞에? 이게 별 모양처럼 생긴 신경세포체가 없죠. 어디 달려 있냐면 이게 신경세포체예요. 옆에 조그만하게 하나 달려 있잖아요. 네, 요게 신경세포체예요. 감각 뉴런은. 다음에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를 이루게 되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연합 뉴런이고, 그 다음에는 연합 뉴런,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근육 같은 반응기로 반응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운동 뉴런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운동신경을 이뤄주고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되는데
거꾸로는 자극 전달이 못 간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극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중추로 자극이 들어가고 운동 뉴런은 중추의 자극을 받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한다. 중추를 향하는 중심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이 된다라고 해서 이 감각 뉴런을 뭐라고도 불러주냐면은 부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주고,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뉴런이기 때문에 원심성 뉴런이라고도 불러줘요. 네. 그래서 자극의 전달 방향에 따라서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 감각 뉴런, 중추를 구성을 하는 연합 뉴런,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극이 일반적인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면은 자극을 주면은 감각기관에서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면 감각 뉴런을 지나서 연합 뉴런, 여기가 중추예요. 중추의 판단을 거치고 운동 뉴런 지나 반응기관,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경로로 바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신경계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신경계는요, 크게 메인 역할을 해주는 중추신경계랑 중추신경계의 온몸의 끝부분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추신경으로 자극을 보내주는 감각 뉴런과 그 다음에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관에 운동 명령을 내려주는 운동 뉴런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말초신경계라고 하고, 말초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센터가 되는 뇌하고 척수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척수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척추뼈 있죠, 사람 가운데 등뼈 가운데를 쭉 지나는 이 부분에 신경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있는 모든 신경은 다 뇌로 바로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눈, 코, 입, 여기 얼굴에 감각기관이 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뇌로 들어가고, 얼굴에 있는 이 근육은 뇌의 명령을 받아서 밖으로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얼굴에 있는 뇌, 얼굴 쪽에 있는 거는 뇌로 바로 들어가고 바로 그냥 뇌의 명령을 받아 나오는데, 목을 지나서 목 아래에 있는 이게 손부터 발까지는 다는 어디를 지나냐면은 척수를 지나서 뇌로 자극이 전달이 되고, 뇌의 명령을 받아도 척수를 지나서 반응기관으로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척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 목 아래 부분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받아서 뇌로 전달되거나 또는 뇌의 명령을 받아서 자극을 전달시켜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 척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뇌하고 척수는 우리 몸에서 메인이 되는 중추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추신경계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것처럼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여기 있는 거는 결국에는 거의 이제 뇌하고 척수만 할 수 있는 바로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뇌입니다. 뇌. 알겠죠? 뇌, 보통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뇌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큰 뭐가 있어요? 대뇌가 있죠. 근데 대뇌는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뭘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좌뇌, 오른쪽을 우뇌라고 하고, 좌뇌와 우뇌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다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뇌량이라고 해요. 뇌를 연결해주는 교량, 다리다 해서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뇌, 좌뇌하고 우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좌우 두 개로 반구로 되어 있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뇌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기관의 중추고, 여러분들 운동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의지대로 가능한 운동이 있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대로 가능한 운동이란 소리는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판서를 한다던가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팔을 이렇게 굽힌다던가 하는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이런 운동이 의지가 가능한 운동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수위 운동이라고 해요. 수위 운동.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수위 운동. 그러면 의지와 상관없이, 즉 의지랑 상관없이 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냐면, 이 경우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대뇌의 명령에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불수위 운동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대뇌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지가 혼자 알아서 하는 운동. 얘는 대뇌의 명령대로 하는 운동. 우리 여러분들 대뇌의 명령에 상관없이 하는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 호흡도 그렇고요. 물론 이렇게 쉴 수는 있지만 숨을 참아도 우리가 계속 어떻게 돼요?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심장 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많이 먹었어. 소화가 안 돼. 소장을 좀 움직여야 되겠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장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불수위 운동이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골격근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수위 운동은 무슨 운동은 골격근의 운동은 수위 운동이고, 불수위 운동은 보통은 내장을 이루는 내장근의 운동은 불수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의 중추이고 수위 운동의 중추가 되고,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중추가 바로 어디냐면은 대뇌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뇌도 보면은 기능별로 막 영역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시각중추, 청각중추, 사고중추, 뭐 기억중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요 앞을 이제 여기 이마 있는 부분 뭐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뭐 두정엽 이런 식으로 이제 부위로도 나눠주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제 좌우 두 개 반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도 있냐면 손에도 좌우 두 개 반구예요. 이 손에도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반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손해하고 대뇌하고 두 부분만 좌뇌 우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손해는 근육 운동을 조절을 하고요. 누구와 함께? 대뇌를 도와서. 그 다음에 아까 했었죠. 몸의 자세랑 균형을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뭐의 중추다? 평형감각 중추가 손해예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평형감각 중추가 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손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간뇌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안쪽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이간자를 써서 원래는 이제 간뇌라고 불렀는데 사이뇌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사이뇌라고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체온, 체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는 이제 삼투압이에요. 등 또는 뭐도 조절하냐면은 혈당량 같은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뭐에 관계하냐면은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바로 어디다? 이 사이뇌예요. 사이뇌. 근데 이 간뇌, 사이뇌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이 아래 시상 하부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간뇌가.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다시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시상의 하부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간뇌고, 사이뇌고, 예, 뇌하수체는 앞에 부분을 뇌하수체 전엽, 예, 뒤에 부분을 뇌하수체 후엽, 이렇게 불러줍니다. 나중에 뒤에 단원에 호르몬 할 때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시상하부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준다? 간뇌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안에 밑에 보면 다시 뇌하수체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뭘 한다? 항상성 조절, 체온, 혈당량, 삼투압, 혈액의 농도와 같은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여기고, 그 다음에 사이뇌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중간뇌가 있어요. 중간뇌. 중뇌에 해당이 되는 중간뇌가 있고요. 눈의 움직임, 안구 운동,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는데 동공반사 중추예요. 동공반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갑자기 불을 딱 끄면은 동공이 확 커지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불을 켜면 동공이 작아져요. 이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의 양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환자, 눈 깐 다음에 후레쉬 딱 비춰보잖아요. 이게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기절해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중간뇌가 닫혔나 안 닫혔나를 보는 거거든요. 동공반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예, 확인을 해주는 거라서, 예,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동공반사의 중추가 되는 게 바로 이 중간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뇌하고 연수 사이에 보면은 원래는 이제 뇌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리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은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수. 되게 중요해요. 연수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숨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관 운동 등 아주 생명 유지에 중요한 활동을 하는, 예, 부분이 바로 연수예요. 연수가 호흡, 심장박동, 소화관 운동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운동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기침, 눈물, 재채기, 하품 같은 얘도 연수 반사의 중추예요. 코 속에 먼지가 들어온다거나 했었을 때 재채기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기관지 안으로 뭐가 들어왔었을 때 기침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졸렸을 때 하품을 한다던가, 눈에 뭐가 들어가면은 눈물 분비를 한다던가, 입속에 음식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침을 분비한다던가 하는 이런, 예,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 연수 반사라고 하는 거에 중추가 바로 연수고, 그 다음에 연수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대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나눠지는데, 이 좌뇌에 연결된 신경이랑 우뇌에 연결된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 여기서 한번 꼬여요. 교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우반신 있잖아요. 오른손, 오른다리 같은 경우에는 좌뇌가 담당을 하고, 좌반신은, 이렇게 딱 반 나눴을 때 좌반신은 우뇌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좌뇌하고 우뇌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예, 신경이 교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좌뇌하고 우뇌에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연수, 숨골이에요. 그래서 연수에서는 좌, 우, 뇌신경에 교차가 일어나서 우리 몸의 좌뇌는 우반신을 담당을 하고 우뇌는 좌반신을 담당을 해주게 돼요. 이게 이제 각각 뇌들이 해주는 역할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수는요, 이 연수 밑으로 쭉 연결돼서 척수뼈를 따라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목 아래서 오는 모든 감각은 다 척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뇌에서 내리는 명령도 목 아래에 있는 운동기관들은 다 척수를 통해서 명령을 다 받아요. 그래서
중간의 이동 통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인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데, 척수가 중추가 되는 무조건 반사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무릎 밑에 의사 선생님도 여기 삼각형으로 생기는 고무 망치 같은 거 여기다 갖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고무 망치가 있거든요. 삼각형으로 생겨있는 이렇게. 요거 갖다가 무릎 밑에 있는 뼈가 있어요. 여기 바늘뼈 여기를 콕콕 때리면 다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퍽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걸 무슨 반사라고 하냐면 무릎 반사. 그 다음에는 뜨거운 물체나 뾰족한 물체에 찔렸을 때 갑자기 손을 떼는 회피 반사. 그다음 눈앞으로 물체가 다가왔을 때 눈을 갑자기 감는 이것도 회피 반사. 이런 것들이 바로 척수 반사의 중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눈으로 뭐 오면 눈 그냥 감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의자 그 정도로 해가 아니 갑자기 확 이렇게 오면 눈을 확 이렇게 감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척수인데, 여러분들 이 무조건 반사는 총 3군데가 중추예요. 선생님 지금 얘기했죠. 어디? 척수. 그 다음에는 동공 반사도 무조건 반사예요. 중간내. 그 다음에는 요거 기침, 재채기, 문물, 하품 같은 연수 반사. 요 3군데가 무조건 반사의 중추에 해당이 돼요. 척수, 중간내, 연수. 요 3개가 바로 우리 대뇌의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막바로 일어나게 되는 반사가 바로 뭐가 된다? 무조건 반사에 해당이 되고, 그 중추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요 3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중추신경계예요. 하는 역할이. 자, 그리고 척수 반사 중에 이 특이하게 배변 배뇨 반사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면은 쉬를 하든지 똥을 싸거든요. 이게 돌 전에 애기들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성인한테도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쿡 누르면 갑자기 쉬할 거 아니야. 재앙이지.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겨드랑이를 쿡 찌르면 갑자기 괄약근이 펑 열려가지고 똥이 나온다 이러면은 장난치려고 쿡 찌르면은 대량 난감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100일 정도 되는 이런 애기들을 한테서만 척수 반사로 일어나고, 성인이 되면서는 저거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갓난 아이들은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발가락 간지럽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발가락 어떻게 돼? 발가락을 오물이냐 피냐? 발가락 간지럽히면 오물이죠. 그냥 아기들은 펴요. 100일도 안 된 아주 갓난 아기들은 발가락 간지럽히잖아요. 그러면 발가락을 쫙 펴요. 이렇게. 이거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계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추신경계고, 자, 말초신경계는, 자, 이게 중추로 자극을 전달을 해주거나 또는 중추의 명령을 받아 반응기관으로 보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이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우리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랑 온몸을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보내주고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관에 명령을 전달해주는 게 바로 말초신경계라서, 크게 말초신경계는요, 말초체성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2개가 합쳐져 가지고 말초신경계인데, 이 체성신경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지금 했던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이 바로 요 체성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보내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에서 내린, 뇌나 척수가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게 체성신경계는 감각, 운동신경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뇌에 연결되어 있는 최성신경계인 뇌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 운동 뉴런인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뇌신경에도 감각 운동신경이 있는 거고 척수신경에도 감각 운동신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네들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 애들이에요? 체성신경계는 최고 중추가 누구야? 바로 대뇌예요. 대뇌로 자극을 전달하고 대뇌의 명령을 받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무슨 신경?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로부터 자율이다? 대뇌로부터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얘는 크게 두 가지 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교감신경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되고요. 내장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장기관의 운동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불수의 운동이 바로 내장기관의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고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골격근이 아닌 내장근은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인데, 그럼 교감이 있고 부교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서로 어떻게 됐어? 반대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뭔가 작용이 일어난 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때문에 심장박동수가 빨라졌으면 부교감신경 때문에 다시 심장박동수가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반대의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를 하는데 서로 반대작용을 해요. 반대작용을 해서 하나가 촉진시키면 다시 촉진시켰던 걸 억제시켜서 원상태로 되돌려주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상태를 촉진과 억제 두 가지의 기작으로 조절을 해준단 말이에요. 심장박동을 촉진 억제, 호흡 운동을 촉진 억제, 소화관 운동을 촉진 억제, 방광을 확장 수축, 동공도 확장 수축,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관을 두 가지 촉진과 억제 두 가지 원리로 조절을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작용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길항작용. 되게 중요해요. 자, 길항작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상태를 촉진과 억제 두 가지의 기작으로 조절을 해주는 게 길항작용인데, 교감, 부교감이 서로 반대작용으로 얘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보통 교감신경은 언제 작동을 하냐면 우리가 흥분 상태, 긴장 상태, 운동 상태, 이때가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이 상태가 해소가 됐었을 때 원상태로 우리 몸을 되돌리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교감신경은 동공 확장시키고 호흡 운동 촉진시키고 심장박동 촉진시키고 소화관 운동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보면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보면 편하냐면,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 공포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옆자리에서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걸린 거지. 그러면은 교감 선생님이랑 너 왜 학교 안 갔니? 하고 이제 영화관에서 만난 거죠. 그러면은 놀라니까 동공의 확장. 그 다음에 놀라서 호흡 운동 촉진. 심장도 빨리 뛰고 밥맛이 없겠죠. 이제 집에 가면 혼나니까. 그치? 그래서 소화관 운동 억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외우기가 좀 편해요. 부교감 신경은 이거하고 정확하게 반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다 내장근에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체성신경에서 운동신경은 전부 다 어디에만 연결되어 있냐면은 골격근,
전달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개념 속속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부터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바로 누굽니까? 네, 축삭돌기죠. C. 자,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거는 B죠. 아이고, A죠.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B가 바로 예고 가지돌기죠. 그 다음에 2번. 자, 보자. 세 종류의 뉴런 중에서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주는 거 뭐예요? C. 운동뉴런이고.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B는 연합뉴런이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하는 거는 A. 감각뉴런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A부터 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감각뉴런에서 연합뉴런 지나서 운동뉴런 방향 쪽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는 C로 가는 이런 형태로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A는 대뇌고 대뇌는 기억, 학습 등의 고등정신활동을 담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B는 간뇌죠. 간뇌는 뭐예요? 즉 항상성 조절이니까 미음. 그 다음에 C는 중간뇌니까 안구 운동하고 홍채의 크기 조절을 해주고요. D는 연수고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관 운동의 최고 중추가 되고 그 다음에 E가 손해고 손해는 근육운동이랑 평형감각의 중추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자 X, O, X입니다. 척추는 중추신경계예요.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합니다.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을 해서 선생님이 왜 자율신경이다? 대뇌의 조절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자율신경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